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요, 수행의 세 번째, 그러니까 뭐 수행의 실제의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윗바사나 한다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윗바사나 이야기를 좀 부담감을 안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이게 안 좋다면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라졌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작을 하면서 네 번째 들어가지만은요, 좀 더 자세히 쭉 들어가게 되면은 수행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시작이 이제 처음 초반에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초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바사나의 단어를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위,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위라는 단어와 바사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윗바사나가 되겠습니다. 그냥 본다, 어떻게 꿰뚫어 본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그냥 쓱 보는 거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를 확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안에 있는 실제 하는 것을 꿰뚫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우리가 이제 눈이 있고요. 그 이제 실제로 물체의 눈이지만은 윗바사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냐. 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막 잎도 안 피고 잎사귀 없이 꽃만 피는 게 있죠. 목련도 있죠. 완전히 그거 이렇게 가지만, 메말른 가지 같은 거에다가 봉우리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걔들 성품이 굉장히 독하다고 얘기할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급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그걸 보고 우아하다고 하나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목련이 하나가 딱 있다, 목련꽃이 하나가 딱 있다 하면은 그 목련의 자체만 본다 하는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의 수행으로 쏙 들어가서 보면은 내 마음속을 그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보듯이 딱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래 되는데, 그걸 마음에 접목을 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는 것 자체가 사띠가 돼요. 딱 본다, 그게 사띠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이 이렇게 이제 꽃이 보이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눈을 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딱 보죠. 그러면은 본다 하는 것은 뭔가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보는데 그게 내가 눈을 뜨고 보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대상이 일어난 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 자체를 제가 본다는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는 게 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꿰뚫어서 보는 걸 바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합성어다, 두 개의 단위가 모여진 합성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윗바사나가 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과 실현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뭐 꿰뚫어 보는 지혜가, 꿰뚫어 본다는 그 자체가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을 보면서
통찰력을 키워서 내 삶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 자체의 목적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 다 모든 괴로움을 없앤다. 지금 내가 살면서 괴로운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는 그렇지만은 돌아서서 내가 아프다 하면은 괴롭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지는 내의 소중한 사람이 다쳤다 그럼 괴롭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누가 내 것을 몽땅 훔쳐갔다 안 괴로울 수가 없겠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열반이다 이런 거죠. 자, 무상고무아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한 고의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무상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이렇게 세상에 변하는 것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희 여사님, 변하는 게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변한다고 생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상하다는 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그 원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참 이제 똑똑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한점 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과 그 무상을 느낄 때 그 다음 따라오는 괴로움과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 이걸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고요. 욕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수행 중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 존재, 인격, 개인, 개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욕망과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하는 것도 우리가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나라는 개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딱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잘 보입니까? 하나는 돈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이게 거의 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많더라. 근데 이제 돈이 있어 보니까 사랑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거 두 개면은 그냥 넉넉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게 이제 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본 바탕에는 내가 괴로움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괴로움이 싫은 이유가 뭐냐 하면 편안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 심신이 안락하고 싶다는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앞에 가보면은 결국은 탐심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심해서, 그러니까 심신이 마음과 정신적이죠. 정신적, 육체적 그 두 가지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특성을 깨닫는 방법.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세 가지의 특성이 어떤 거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 무상, 고, 무아라는 것. 그 세 가지의 특성을 깨닫는 방법.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유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수행할 때 이걸 알아야지만이
사유분석 안 하면서 수행의 진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유분석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통증이 온단 말입니다. 어깨. 그럼 통증은 어깨만 옵니까? 다 오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막 척추 어느 부분에서도 욱신욱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프던 장소도 다 튀어나와서 아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사유분석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유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요. 통증이 딱 생기면은 통증 하면서 뭐만 바라봐야 되냐면은 통증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증 여기서 욱신거리는 통증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가 왜 아플까?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 아, 나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아팠지 이런 거. 그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서 통증만 딱 바라보면은 사띠라는 눈이 통증만 쳐다봐요. 통증의 알리는 그것만 쳐다보는데 어디를 보냐면은 통증을 바라보는 듯 하면서 왜 아픈가를 사유분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죠. 그러면 내가 괴로웠던 이미지가 하나 떠올라 왔으면 괴로운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고 그게 내가 괴롭다는 칭호를 주겠죠. 그죠? 아 괴로워 하는 걸 주는데 그러면 괴로운 거는 다시 우리가 딱 보면 불쾌한 거죠. 그래서 그 불쾌한 그 자체만 보면 되는데 괴로움의 원인을 만든 거 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괴로움의 불쾌감이 나타나고 하나는 괴로움을 만든 원동력이 나타나는데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왜 불쾌한 게 생겼냐 하는 그걸 찾아갔더라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띠가 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의 그 감각 그 느낌 있죠. 그게 이제 수념처가 돼 있죠. 그걸 집어 삼키 버리고 괴로움의 원인 되는 그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속에 있는 괴로움을 빼고 나니까 통증 그 자체만 탁 바라보든지 괴로움 그 자체만 탁 바라보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 보면은 지겹다는 걸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 지겹다는 걸 좀 느끼면은 좀 진도가 있다고 볼까요?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방법을 사띠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사띠가 괴로움 그 자체 괴로움 불쾌함 이런 거보다는 그 원인을 딱 쫓아가면은 그걸 쫓아가서 팍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봄하고 알아차야 되는데 봄은 또 던져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던져버리고 왜 이게 생겼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역으로 해서 따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끌어와가지고 뭡니까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수행만 하면은 어떻게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자꾸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소멸시켜야 될 방법 중에 하나, 이제 소멸시켜야 될 내 마음속의 찌꺼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이제 나하고 이제 상담자죠. 내담자 이게 당신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런 거를 해결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걸리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걸리는 게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왜 그걸 못하는가를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과거로 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죠.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보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어도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나를 싫어할까봐.
그렇게 이제 자기한테 주는 사랑을 끊을까봐 한 말도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때 나이가 그분이 39이에요. 공부를 해서 나는 초등교육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애들을 가르치는 걸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걸 못하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떨어져 나가고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밑으로 가고 하고 이제 하기 싫은 거에 올라가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과정에 상담을 하면서 왜 말을 못하냐, 남편한테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걸 왜 말 못하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질책을 했어요. 실망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야단을 치는 그걸 자기는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여기서 끊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랑이 멀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해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남이 해결해주고 어디에 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상담자거든요. 상담자는 일단 해결을 해주고 나면 다시 내한테 기대지 말라는 거를 될 수 있으면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다시 찾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은 스스로가 그런 걸 전부 해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빨간 얼굴을 그리는 거는 이제 통증이 생김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불쾌한 감정이죠. 불쾌함. 이게 통증이 유발되었는데 즐거워 합니까? 즐거워 안 하죠. 불쾌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쾌함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보는 것보다는 그 불쾌한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걸 딱 느끼게 되면은 아,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의 근본이 불쾌함이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되면은 이제 좀 고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고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것만 해도 이제 그 다음 것을 없앨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통증은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면은 금방 했던 말이 여기 나옵니다.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몰아내려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몰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은 통증이 딱 생기면은 이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증을 자꾸 없애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통증을 혐오하기 때문에, 통증이 싫다는 거죠. 통증이 불쾌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근데 통증이 올 때 제가 기뻐하라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괴로움을 하나 제거하고 열반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증을 끈기 있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발저림 회장님 어땠습니까? 바라볼 때 발저림을 계속 발이 저릴 때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발저림이 심해지죠. 이게 바라보면은 그게 굉장히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사그라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해지는데 통증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해지는 느낌일 뿐이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통증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심한 게 아니고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심해졌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심해졌다는 걸 느낄 때는 집중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통증만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 발저림 내지는 허리 아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병이 나왔다 하면은 그가 결린다 하면은 결리는 거를 바라보라 그랬죠. 결리는 걸 딱 바라보면 결림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 심해진다는 것은 내가 집중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집중력에 의해서 꿰뚫어 보는 지혜가 명확하고 예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무지무지 심하다 하면은 한편으로 어떻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통증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통증의 고유한 특성은 이제 원래 불쾌감이죠. 그래서 불쾌감을 분명히 알고 불쾌한 감각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불쾌한 감각을 깨닫는데 이거는요, 우리는 이럽니다. 내 몸이 불쾌하다, 내 몸의 통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게 이제 수행의 방법인데요. 집중력이 깊어지면은 통증이 여러 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연결된다 했습니까? 끊어진다 했습니까? 모든 것은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 통증을 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통증이 탁 왔다가 사라졌다가,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두 번째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게 징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징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멈췄다가 또 징 했다가 멈췄다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세 번째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통증의 비영속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길영자에다가 계속할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영속성이니까 어떻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무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안 한다 이 뜻이에요. 항상 하지 아니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어떻다 했습니까? 연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합니까? 아니죠. 숨은 어떻게? 내가 쓸 만큼 들이쉬다가 멈추었다가 또 내쉬고 멈추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이런 거 연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멈췄죠? 그리고 내쉬고 멈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멈춤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이쉬고 멈춰 보세요. 계속 멈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피가 뇌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나중에는 죽는다, 그죠? 왜? 이미 있죠. 그거 우리가 안에 탄소가 생겨버리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폭발해가 죽죠, 그죠?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멈추었다가 그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이쉬고 멈췄다가 내쉬는 준비, 또 내쉬었다가 들이쉴 준비,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속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걸 깨달았죠. 지금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괴로움이다 이런 거예요. 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통증이란 그 자체가, 내지는 우리가 공기 쉬는 거의 그 자체에 인격이 들어가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겁니다. 통증에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통증 자체에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숨 들이쉬고 내쉬는데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숟가락 뜨고 있는데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물체의 움직임 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증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통증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를 시켜버리면 통증의 감각은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완전히 깨달을 때 니바나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미리 알고 내가 미리 나는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이거는 공부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물체가 하는 것이야. 근데 억지를 부리게 되면은 괴로움이 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수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도록. 통증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이 없어 행복도 불행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증은 통증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픈데 어제 어떤 제가 뭐 하다가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그래 이제 아빠가 이제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양보를 해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니랬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양보를 받아야니까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막 있더래요. 근데 아들이 막 거울을 보면서 비비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피부도 좋게 보이고 영양도 주고 좋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에 가갖고 그걸 빌려가지고 발랐어요. 바르고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그 비비크림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아버지 내 비비크림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 아빠가 그걸 바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아버지는 남의 것을 손대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그러면 아버지가 남이냐 그러면 왜 너는 남의 집에 와서 사냐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말이 잘못된 거예요. 죄송해요 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내 거잖아요. 그래 그거 아버지가 한번 쓴다고 해서 그걸 남이라는 칭호를 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내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고 내 몸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아픈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통증하고 이 나라는 존재하고 분류가 딱 돼버리기 때문에 통증은 통증만 남아있을 뿐이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애착과 욕망, 혐오와 악의가 없으며 정신적 오염이 그때는 파괴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애착이 생기는 거고 안 아프고 싶어서 그리고 안 아프고 싶다는 그 욕망이 들어가고 통증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이익에 의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죠. 타산이라 그러죠. 이해 타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지는 남한테 좀 작게 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배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거죠. 식물 인간 아시죠? 그럼 식물 인간은 자라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신이 빠진 거라고 그러죠. 근데 식물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합니까? 그 어떤 사람 식물하고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럼 식물에 정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스님, 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지 말라 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살아있는 생물을 먹어서는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모래를 반찬 삼아 자갈을 밥 삼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 속에는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살아있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 너무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단지 내가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오감을 느끼면서 먹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아, 이거 참 맛있네. 고기가 혀끝에서 살살 녹아. 이러면서 이제 먹죠, 그죠? 맛있다 어떻게 하면서 딱 먹는데, 수행은 그렇게 이제 수행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식품에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맛을 혀에서 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 다 느끼는 것이 뒤로 가고 씹는 데만 집중을 딱 하게 돼 있으면은 그 맛에 대한 것은 내가 집착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지 식품 해갖고 가루가 된 것을 느끼고 삼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막 맛이 이거 맛있는 것이다, 이거 맛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맛없는 것을 먹게 될 때의 뭐가 생깁니까? 괴로움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좀 들을 때는 그래 하겠다, 그죠? 근데 막상 이제 간도 안 맞고 맛없는 거 딱 앞에 내놔 놓으면은 이거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열반은 이 존재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열반을 지금 못하면 죽어서 하지. 누가 시켜준다 합니까? 다음에 태어나서 하지. 누가 태어나게 해준다 했습니까? 내가 대개는 그래요. 이제 막 윤회라는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한 발짝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 줄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래서 뭐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다. 지금 해라, 당장.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이거 소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신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바늘에 찔린데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찔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린 거예요. 내라는 존재와 물체, 그러니까 나의 의식과 물체를 딱 분리를 시켜버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칼로 썩어도 뜯어보고 뭐 기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썩었는데 왜 넌 나한테 해코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피가 나네?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 송강호 아저씨가 나오는 영화 산 타는 거 있죠. 거기 가가지고 동상에 걸렸어요. 완전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얼어버렸어요. 땡땡 굳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칼로 툭 잘라냈어요. 떨어져 나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다리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감각이 없어지는 건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감각과 나를 분리를 해버리는 게 굉장히 예리하게 잘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괴로움의 소멸인 니빠나에 정신성이나 육체성이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속과 비영속, 영속한다는 건 상한다는 거거든요. 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상을 얘기를 했죠. 지금 내 무상 얘기를 하죠. 근데 니빠나는 영속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빠나는 영속하기 때문에 이제 니빠나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영속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우리가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은 니빠나는 영속한다, 열반은 영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니바나는 죽은 뒤에 발견되어지는 것이거나 죽은 뒤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죽은 뒤에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아니면은 막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죽음 직전에 된다면은 기다렸다가 죽음 내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한 80대 했다 한 몇 년 못 살 것 같다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되겠죠.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 얻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을 가져 있고 의식을 가져 있을 때 괴로움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 심신의 현상을 본선대로 이해함을 통해서 이 존재에서 득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수행을 해야지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괴로움을 다 당하고 언제? 죽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그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몸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사람 몸 받은 걸 기쁘게 생각해라. 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머지 짐승, 개, 뭐 수행 할 수 없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는 목 묶여 있는 개 있죠. 주인이 밥 주면 먹고 밥 안 주면은 못 먹죠. 안 먹는 게 아니고 왜? 목줄이 묶여 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때 개가 다 가만히 목줄 묶여가 있습니다. 주인이 밥 줄 때까지. 그러면 개는 통달한 건가요? 아니죠.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포기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밥을 갖다 주면 어떻게 뭡니까? 그야말로 개걸스럽게 먹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요. 음식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오감에 대한 애착이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감의 문을 닫는다. 누굴 세워놓는다 했습니까? 문을 닫아놓고 앞에다가 삿띠라는 문지기를 세워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딱 들어오면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점검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뭐 괴로움이 없어진 행복의 상태만 유지가 되고 괴로움이 들어오려고 괴로움의 근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삿띠가 막아버린다. 그 삿띠력을 키워야 된다. 알아차림의 파워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파워를 키우려면 어떻게? 집중수행을 진하게 해서 내가 눈을 감고 움직일 때 눈을 감고 이미지가 움직일 때 그 삿띠가 어떤 식으로 팍팍팍 움직이는가를 잘 따라다니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건 삿띠의 파워를 키우는 그런 겁니다. 훈련이에요. 편하자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엄청 이거는 막 고귀한 거고 숭고한 거고 엄청나서 끼나 고동이나 할 수 없고 이래 되는 겁니다. 끼나 고동 진짜 끼나 고동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아무나 못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을 때는 진짜 이건 아무나 못해요. 절대 아니라는. 어린애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신의 성숙도가 있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7살짜리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한 할머니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아라한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의 기울임, 삿띠는 반응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먹고 하고 가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탁 올라오면 통증하면 통증만 탁 바라보고 뭐가 싹 올라오면 보임하고 걔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게 목보 하면서 일일이 쫓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수행 대상에 집중하여 알아차림을 할 때에는 선입견, 편견, 생각, 추론, 논리적, 철학적 사유 이런 것을 전부 다 갖다 엮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하죠. 선입견 빼고 뭔가를 하라. 이거 참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배워온 거, 받은 거, 학습한 거, 그러니까 내 수준이 있죠. 내 수준이 만약에 강물 이러면은
내가 본 강물은 엄청 크더라. 딱 이래 된 그 강물을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본 강물은 요거밖에 안 되더라. 이거를 본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본 강물, 진짜 강물을 보고 온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강물은 크기가 요만해요.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강물이 요만해요. 근데 보고 온 사람이 강물이 이만하다고 말해요. 보고 온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서 보니까 강물이 이렇더라 하면 사진을 딱 찍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는 어떤 겁니까? 찍어온 거 그걸 보고 아 이게 강물이구나 이랬는데, 요만큼만 강물이 요만하다는 걸 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입견이 있다면 아니야 이건 엉터리야, 이건 강물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러면은 이런 걸 많이 가져 있으면 나의 생각의 반경을 전부 좁히고 내가 커갈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차려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일어남 하고 딱 봤죠. 보면은 일어남 그것만 딱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딱 혹시 그거 불 반짝하는 거 보셨다 그랬죠? 확 수행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삐띠가 생긴다 그랬죠? 불 반짝하는 거 보면 딱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임하면서 봄하고 딱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 생각이 따라옵니다. 야, 나 어느 정도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 생각을 사유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런 습관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하고 그만 딱 보는 거예요. 왜 생겼나를 생각하지 말고 봄 하면서 딱 보고 끝이 뿌리라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할 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내가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단지 심신의 과정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마음은 대상에 무반응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통증하면 통증만 딱 보고 왜 통증이 생겼을까? 우리는 때까지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아 뒤통수가 알려온다 그러면 아 접대에 맞았던 게 그 뒤에서 뭐 떨어졌던 게 그것 때문에 아프구나. 그래서 아픈지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아픈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유분석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편견이 생기고 또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그것만 딱 바라보면은 마음은 더 이상 사유분석을 하지 않게 돼 있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는 정신적 과정이죠. 육체적 과정은 아니죠. 정신적 과정이고 그 분노는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이런 겁니다. 화가 딱 나면은 알아차림의 대상인데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분노, 화가 남 하면서 화 하든지 분노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분노의 명칭을 딱 보고 분노만 딱 보면 되는데 분노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화가 정말 난다. 걔 때문에 화가 난다.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러면서 걔하고 머물게 되면은 그거를 생각할수록 뭐가 됩니까? 분노가 증폭이 돼버려요. 분노가 증폭이 돼버리고 실제로 하는 분노의 크기를 잡아먹어버린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노가 더 강해지면서 그 분노 때문에 뭐를 하게 됩니까?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때 뭐 언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든지 또 행위를 한다든지, 행위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화가 막 나면은 막 몸을 턴다든지 수행하다가도,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이 너무 강해지니까 슬픔 그 자체만 딱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지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행하다 막 울어요. 엄청 흐느끼고 울어요.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수행력이 깊어지면은 그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행위로 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일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행할 때
우리 학교 갈 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애 때문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집에서는 이제 막내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 애가 말이 없고 굉장히 입이 무겁습니다. 뭘 달아난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 말이 없고 막 그냥 알아서 하는데 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아닙니다. 학교 오면은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명랑하고 활발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집에 있을 때 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애들이 막 이제 반장 뭐 저쪽 하면서 막 이렇게 뭉쳐갖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야, 그러니까 애가 대답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야, 집에 오면 어째 그래 말이 없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 오면은 왜 말이 없는가.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왜 부탁하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없네. 그러니까 지 친구들하고는 할 얘기가 자기네들끼리 맞는 얘기가 있는데 엄마한테 할 얘기는 엄마 언제 그 충전하게 돈 주세요 이거 하고 뭐 하는데 필요해요. 이제 컴퓨터 하고 있으면 내 공부해야 되는데 비켜주시겠어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제 말을 할 때도 내가 생활에서 그 수행력을 딱 접목을 시켜버리면 말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 신중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건 없겠죠.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분노가 극해질 때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전쟁까지 가겠죠. 우리 히틀러가 세계를 그렇게 풍파로 몰아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시죠? 어릴 때 굉장히 지독하게 당했던 그 분노의 결과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겁니다. 분노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고 딱 알게 되면은 분노를 명칭을 딱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그대로 분노만 바라보면은 마음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를 않아요.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무반응하게 돼 있더라 이런 겁니다. 분노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수용하는 것이 다라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막 그걸 사유분석하는 것은 하지 마라. 왜? 이미 과거는 내 영상에 떠오르는 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내가 봤던 것만 떠오르겠죠. 그래서 과거일 뿐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딜레마에 쌓여가지고 못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어릴 때 몸에 밴 습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 내지는 주위 환경에서 만든 습관이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독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느 이제 의사가 쓴 이야기를 제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그 분노 자체만 바라보면은 알아차림, 사띠가 분노만 딱 보고 있으니까 사띠의 힘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강해지고 분노의 과정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알아차림에 먹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겠고,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수행법이고, 그 수행에 의해서 우리는 니바나를 얻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빠른 반응을 해서 그 대상의 사유 분석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일어났을까를 많이 찾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마음의 실제는 뇌의 작용으로 인한 가상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그죠? 마음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장소를 찝어주시면은 확실하게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알겠는데, 회장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겠죠. 마음은 있다, 그죠? 마음은 있는데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란 그 자체가
이제 막 이게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뇌라는 거예요. 이 뇌가 여기 보시면은 뭐 선제체는 몸으로 익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앞에 요렇게 이제 앞쪽으로 요렇게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앞쪽에 있다 해가지고 요게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필요한 기억을 인출하는 것이고, 후두엽은 요 이제 앞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고,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 기억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두엽은 척두엽은 이제 옆에 있는 게 척두엽이 되겠죠. 언어의 발음과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편도체는 정서를 조절해서 기억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해마라고 있습니다. 여기 해마는 이제 여러분 해마 바다 해마 이런 건 아니고요. 해마는 사실이나 경험 같은 것을 서술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에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몸이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요 뒤쪽에 있죠. 손에 이게 발달해서 몸으로 익히는 기술을 이제 발달시킨 게, 이런 모든 영역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부분이 안 좋다 해가지고 그쪽을 딱 떼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단기 기억 상실에 막 걸려가지고 금방 한 거를 모르고 이런 경우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뇌의 부분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하튼 이런 뇌의 작용으로 해서 아주 치밀하죠. 이런 작용으로 해서 마음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머리 쪽에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전부 다 요쯤 있는 걸로 또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하면 행복하니까 여기가 뿌듯해지고, 슬프니까 여기가 찌릿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더라. 그건 장보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머리 꼭대기에 안테나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게 사띠입니다. 어떤 대상이 하나 딱 생겼다. 그러면 그때 이 사띠가 딱 발동을 해서 가만히 있을 때는 사띠가 쉬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어떤 대상이 하나 짠 생겼다. 애인이 떠올렸다. 남편이 떠올랐다 하면 그 사띠가 그걸 딱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남 하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 하면 사띠가 우리가 두 개 있으면 정신없겠죠. 그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움직이는데 여기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떠오른과 동시에 그 대상은 대상은 사라지면서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게 딱 그걸 집중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남 했지만은 뭐라고 또 떠올리겠습니까? 보고 싶다라고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보고 싶다 다음에 또 뭐가 오겠습니까? 봤으면 좋겠다 하고 어떻게 전화를 해야지, 내지는 영상으로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사띠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강화를 못 시키고 가만히,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나눴다는 거죠. 자, 알아차림의 현실 적용은 오감에 의한 접촉의 순간에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창가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해서 이렇게 무심코는 없다 그랬습니다. 무심코 해서 창가에 쓴 것 같지만은 창가에 가서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탁 봤는데 기차가 가는 것이 보이더라 하면서 사띠를 딱 보임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탁 보고 보임하면서 보임 쪽으로 마음을 탁 둬가지고 사띠를 딱 보내버리면은 그 뒤에 욕망이 막 가서 봐야지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이런 게 덜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갖고 우리가 살아있을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막 그냥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가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된장찌개 하나 끓여 놓고 늘 끓이면 그렇게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어가지고 끓여 놔놓고 물어봅니다. 맛있냐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걸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겠죠. 그런데 두 번 먹고 싶다. 다음에도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죠. 이런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끓여서 주고 그걸 끝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걸로 이제 끝을 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오는 기대감이나 집착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만큼을 내한테 잘해줬는데 이만큼을 이번에는 요만큼밖에 안 해줬다 하면 지난번에 대한 집착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고 이번에 요만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거대로 끝내고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 분석 그죠? 그걸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더라 이런 겁니다. 선입견, 편견, 생각 아까 있죠. 추론, 논리적, 철학적 사유를 붙이기 시작하면은 괴로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는 거. 누가 그러대요. 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잘 못 알아차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차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수행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절로 오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